습격범이 8쪽 문서를 남겼는데 그 문서 내용 일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문정부 당시 부동산 폭망, 구력외고 등으로 경제 쑥대밭,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 8쪽짜리 문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 혐오 포옹과 역사, 사명감 등 범행의 정당화 표현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지역 의료 관련된 발언도 있었는데, 안용환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그렇죠. 공정과 공평. 그런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그 이야기를 했네요. 저는 방금 보니까는. 네. 그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저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논란이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정치인들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저도 깨닫게 되는데요. 함부로 말해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함부로 행동해서 안 된다는 거. 항상 내 말을 고려하면서 내가 과거에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할 때는 그 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항상 연두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습격범 김 씨에 대해서도 좀 자꾸 난 경찰도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런 지금 동아일보 특종을 했어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 내용했는데 정말 빨리 공개되는 게 낫습니다. 자꾸 저게 언론을 통해서 찔끔찔끔 나오다 보니까 음모론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언론에서 한 줄 두 줄 나오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 단계에서 이 우리의 수사 결과와 이 행위들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경찰이 국민들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자꾸 뭔가 숨긴 듯한 이미지를 주는 순간 뭐 경찰이 여당에 유리하게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 뭐 야당에 불리하게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단독 범행이라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만 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뭐 여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더 보다 심도 깊게 밝혀야 된다.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범행 자체는 단독일 수는 있으나 또 그런 분들이 뭐 무리를 지어 있거나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테러나 위협을 저는 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계획들이 혹시 또 다른 게 혹시나 있을 있는지를 수 봐야 있는 된다? 단독 범행으로 단정짓기보다는 이후에 있을 야당 정치인에 대한 테러와 공격에 대해서도 저는 대비해야 된다 보고요. 자, 이 발언 말고 지난 5일 같은 라디오에 나와서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분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었다라며 사주받아서 한 거 아니냐, 공모범이 있는 거 아니냐라며 공모와 사주 이야기를 꺼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김호준 씨와의 방송에 나갔는데 김호준 씨가 거기서 배우 있는지 밝혀야 된다. 경찰은 사실 일찍이 단독 범행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김호준 씨 배우 발언도 그렇고 장경태 최고위원의 글쎄요 사주 공모 발언도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음모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저는 저희 제1당의 당대표의 그 목을 노린 그런 엄청난 범죄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엄청난 범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변명문이라고 하는 거 8페이지짜리 썼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 사람은 확신범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확신범이 혼자만 확신하고 있었나? 같이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저기 창원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살아가지고 이재명 대표 이제 그 우리 동네 오니까 내가 이 기회를 노려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충남 아산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선거할 때 부산에만 가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충남에도 오고요. 아산이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이든 아산이든 이재명 대표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산이나 천안에 오는 걸 기다려가지고 내가 실행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산 사람이 굳이 뭐 산 썰고 물 썰은 부산까지 가가지고 뭐 이런 행동을 갖다가 했는데 보면은 중간에 또 이상한 일도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차를 갖다가 얻어 타가지고 뭐 벤츠도 얻어 탔다, 뭐도 얻어 탔다 그러는데 아니 제가 태어나가지고 벤츠 주인이 예. 아무한테나 자기 차 내주는 거 봤습니까? 그것도 벤츠도 아주 좋은 벤츠도만.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이상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 드느냐. 이렇게 차를 태워준 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차 태워준 사람들은 또 민주당 지지자라고 지금 그 기사에 나오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경찰이 이거는 무조건적인 단독범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성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사한 결과 이러한 결과 뭐 더 이상 비슷한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납득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당적도 여기저기 뭐 옮겨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도 얻어 타고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사 결과를 그냥 급하게 그냥 미봉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가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태극기 집회를 언급하면서 사주받았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 누구 사주를 받아 그건 동의하지 않고요. 장경태 의원이라고 하는 야당의 최고위원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 좀 똑바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찰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걸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뭐 또 다른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1당의 당대표가 피습당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후져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런 음모론까지 계속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더 후져지고 있는 것이 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정치 테러입니다. 혹자 언론에서는 뭐 우리 해방 이후에 정치 테러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물론 이게 이제 배우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제 보기에는 외로운 늑대입니다. 외로운 늑대. 미국에서도 그런 정치 테러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특정 뉴스 매체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유튜브들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하면서 자기 확증 편향 그러면서 이제 특히 정치인에 대한 공격성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 이 외로운 늑대들의 범죄 행위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양극단에서 왼쪽의 극단, 오른쪽의 극단에서 이걸 배제하는 게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정치 공학적인 이해 타산을 따지기 전에 일단 꾸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든 우든이 간에 자 정치 테러는 무조건 안 된다. 어떤 목적, 어떤 동기에서든 간에 정치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지지자들 향해서도 자기 지지를 향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믿더라도 그건 아니다. 폭력은 안 된다. 모두가. 투표로 심판해라. 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것을 혹여 이 상황이 나한테 유리할까? 저쪽에 불리하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기회에 한국 사회에서 정치 테러 문제를 밟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더 부추길 수가 있거든요. 더 증오감을. 정치인들이 좀 발언을 품격 있게 해야 됩니다. 품격과 절제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증오를 부추기는 것은 안 되고요. 유머는 있으면 좋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총을 맞았어요. 그런데 침상에 누워가지고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딱 의사들한테 당신들이 공화당원이었으면 참 좋겠다. 본인 공화당 출신이니까 이런 유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자 사자식으로 저 민주당이 여전히 국민의힘이 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제는 절제와 품격 있는 표현 그리고 정치 테러는 더 이상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지지자들에게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안영환 전 의원이 아주 중요한 대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동아일보 정영관 칼럼을 저는 오늘 아침 매우 흥미롭게 봤는데 정영관 칼럼에서도 홍익표 원내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당내의 음모론에 대해서 침묵을 명한 홍익표 원내대표. 내가 당한 것처럼 생각해달라라고 지지자들을 자제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모두 다 높이 평가돼야 할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아쉽다는 겁니다. 양당의 극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정치권이 더욱더 자제시켜야 된다는 그 직접적인 행동과 당부가 결여돼 있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안영환 전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해준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피습될 당시에 이 치료받고 피습되자마자 했던 발언 중에 잘 안 알려진 발언이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은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뭐 대전은요 이거보다 앞서서 오버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버하지 말라. 이번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는 아직도 미정이라고 합니다. 당무 복귀설에 대해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조속히 당무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가 밝혔다는 것도 사실 아니다. 당무 정상 가동에 노력하겠다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 부산에서 있었던 피습 이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헬기 타고 서울로 간 이후 한 비대위원장은 부산에서 1박을 또 하기로 밝혔다고 합니다. 뭐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부산 민심이 묘합니다.